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입니다. 그레나디어는 이네오스 오토모티브의 정통 오프로드죠. 이미 알려진 것처럼 랜드로버의 오리지널 디펜더에서 영감을 받았고요. 따라서 정통 오프로더를 지향을 합니다.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정통 오프로더이면서 아날로그 느낌이 많죠. 그레나디어는 스틸레더 세시를 사용을 하고요. 파워트레인은 BMW와 ZF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네오스는 영국 회사인데 차 자체는 다국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파트너는 오스트리아의 마그나슈타이어고요. 파워트레인은 독일 회사고, 그래서 차체 측면에 보면은 영국과 독일 국기가 같이 그려져 있죠. 근데 생산은 예전에 다임러 스마트 공장이었던 프랑스의 함바우에서 합니다. 바디 타입은 5인승 SUV가 기본이고요. 국내에는 스테이션 wä건과 필드마스터, 그리고 트라이얼 마스터 세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됩니다. 가격은 1억 99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가장 수요가 많은 필드마스터입니다. 그레나디어는 오리지널 디펜더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이미지는 디펜더보다는 오히려 약간 지바겐의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직선이 많이 쓰였고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통 오프로더 차들이 굉장히 좀 강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직선도 많이 사용을 하고, 이 그레나디어도 정통 오프로더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외장에서 곡선이 적용된 부분은 휠하우스와 앞뒤의 램프류 정도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헤드램프는 완전히 동그란 디자인인데 저것 때문에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릴에는 두 개의 램프가 달려있는데 이 차는 안개등 없어요. 그릴에 추가로 달려있는 게 보조 하이빔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일반적인 승용차로 치면은 그랜드 투어링 같은 성격인데 오프로드에서, 그리고 오지 또는 험로를 많이 다니는 성격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이빔을 더한 것 같아요. 이 차는 실제로도 전폭이 넓지만 굉장히 반듯한 그릴 라인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닛 같은 경우에는 정비성을 위해서 완전히 90도까지 열립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높이 외에도 90도까지 활짝 열리는 방식입니다. 차체 사이즈는 전장이 4.9m가 조금 안 되고요. 전폭은 1.9m가 조금 넘습니다. 정통 오프로더답게 전고는 2m가 넘고요. 그래서 차체 사이즈로 보면은 독일의 중형 SUV와 대략 비슷한 그런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측면 역시도 반듯한 직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유리만 봐도 거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에 가깝죠. 그레나디어 기본형은 트렁크 쪽의 측면 유리가 철판이고요. 유리는 옵션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레나디어가 오지, 아웃도어를 굉장히 강조한 컨셉인데, 그래서 이 측면에도 추가적으로 액세서리를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이렇게 레일을 적용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는 옵션인데 이 차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 사이드 스텝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전체적인 외장 이미지가 지바겐에 좀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을 열고 닫을 때 나는 그런 소리도 지바겐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그에 준하는 그런 좀 묵직하고 감성적인 소리예요. 후면의 디자인도 정통 오프로더의 모습이죠. 요즘에는 트렁크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SUV가 거의 없는데,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스페어 타이어 이외에도 지붕에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도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는 올 터레인이 기본이고요. 일반적인 타이어는 선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트림에 따라서 알로이 휠의 디자인도 다르고요. 이네오스가 신생 자동차 회사고 그레나디어도 새로 개발된 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내가 어떤 차와도 닮지가 않았네요. 지금 자동차 업계를 보면은 대략 비슷한 흐름의 그런 디자인이 있는데 이 차는 그 어떤 차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실내가. 그래서 굉장히 좀 개성이 있어요. 실내 디자인도 밖에서 보는 이미지처럼 좀 터프하고요. 대체로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송풍구만 제외하면은 전부 다 직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네오스가 볼륨이 작은 회사인데 보통 이렇게 좀 소량 생산하는 회사라면은 실내의 그런 마무리가 좀 부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안팎의 이런 조립 마무리가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로는 좀 굉장히 실내가 투박해 보이는데 꼼꼼히 보면은 실내가 그 조립 마무리가 꽤 좋습니다. 보통 오프로드 차들이 그렇듯이 A필러에는 굉장히 두터운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좀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이드 스텝을 밟아도 저런 손잡이가 있는 게 승하차 할 때 훨씬 더 편하죠.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내향재도 좀 괜찮은 편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시보드 같은데 만져보면은 의외로 푹신한 소재가 적용이 됐습니다. 모니터는 12.3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이 모니터가 돌출형 같은데 그 메리평이에요. 그리고 높이 자체가 높아서 이 차 컨셉이 오프로드고 또 대체로 높잖아요. 시트 포지션도 그렇고. 그래서 모니터 자체도 좀 높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니터가 눈높이랑 거의 맞습니다. 기본 2분할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홈, 오프로드 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을 꺼내놨어요. 지금 이제 홈 화면이고, 여기는 오프로드.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크게 LTT도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 오프로드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한눈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온도.
그러니까 타이어 공기압뿐만 아니라 각 바퀴의 온도까지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전화고요. 참고로 이 차는 내비게이션은 없고요. 순정이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디오 화면이고, 참고로 여기는 세팅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한글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프로드 레코드인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레코딩을 해서, 왜 지도에도 없는 길 있잖아요. 그거를 레코딩을 해서 나중에 거기를 갈 때 내비게이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업계에서는 거의 유일한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왼쪽 분할 화면에 보시면은 이 상단에 속도계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기어, 여기 타이어 공기압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속도계는 계기판에 있는데, 이 차는 약간 그 테슬라와 비슷하게 이쪽에 있는데, 이 모니터가 높다 보니까 이쪽이 잘 보이고요. 참고로 시동은 키를 꽂아서 이렇게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시동을 거는 방식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아날로그스럽죠.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를 켜면은 이게 크게 3분할이 되는군요. 이 후방 카메라가 화질은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그 표시되는 그 면적 자체가 출력되는 게 그렇게 넓진 않아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나침판이 있고요. 요 가운데 보시면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도가 여기에 항상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송풍구도 디자인이 좀 되게 독특한데, 이 송풍구가 보기에는 좀 되게 올드한데 약간 좀 90년대 같이, 근데 이런 소재 같은 것도 되게 그 플라스틱이 좋아요. 심지어 이렇게 측면까지 이렇게 쫙 뻗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올드하지만 또 자세히 보면은 이게 또 세련돼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레나디어의 실내가 어느 차보다 닮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보시면 모니터 안에 다 통합을 시키고 물리 버튼을 최소화를 하잖아요. 지금 이 차는 그런 트렌드와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그러니까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터치도 가능하지만 이 밑에 보시면 주요 기기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 물리 버튼을 꺼내놨어요. 예를 들어서 공조장치 같은 경우도 이게 송풍이고요. 그리고 오토, 열선, 이걸 전부 다 물리 버튼, 그러니까 다이얼로 처리했습니다. 이 방향까지도. 그래서 이게 좀 되게 독특한 부분이고, 심지어 여기 센터 패시아에 보시면은 이렇게 볼트들이 다 보이게 노출했는데, 이게 또 디펜더와는 좀 또 다른 그 맛이 있네요. 그리고 앞쪽에 뒷유리 열선, 앞뒤 열선, 그리고 가운데, 그러니까 비상등이 좀 눈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가운데 배치를 했고, 또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상등 양쪽에 이렇게 금속 소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좀 되게 독특하네요. 심지어는 에어컨과 외기내기 있잖아요. 이것도 물리 버튼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약간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버튼들 조작할 때 이게 느낌이, 그러니까 다이얼 같은 경우에 약간 좀 흐물흐물한데, 이런 물리 버튼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 눌렀을 때 느낌이 꽤 좋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ISG 온오프가 있고, 이거는 오디오 볼륨 다이얼이고요. 센터 플로어는 이게 폭이 꽤 넓은 편이고요. 기어 레버는 이게 BMW랑 BMW 걸 그냥 그대로 갖고 왔군요. 그리고 이쪽에 사륜 레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는 SUV라고 해도 이렇게 사륜 로우 기어 레버가 있는 차가 이제 거의 없는데, 이 차는 정통 오프로더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다이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 예를 들어 옵션, 메뉴, 백, 오디오, FAB, 오프로드 이렇게 꺼내놨어요. 그래서 다른 걸 보다가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홈 화면으로 가고, 오프로드를 누르면은 당연히 오프로드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기어 레버 뒤쪽에는 컵홀더가 2개가 있는데, 컵홀더가 조금 깊으면서도 약간 좀 그 둘레가 좀 작아요. 차 크기를 감안을 하면은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조금 작아 보이는데, 이게 보는 것보다 좀 용량이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직선입니다. 네모 반듯.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가 있고요. 선바이저는 길이가 꽤 긴 편인데, 이게 놀랍게도 양쪽 모두 이제 거울도 없어요. 조명도 없고.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이 차가 그런 편의 사양에 떨어지는 게 아닌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의아하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선바이저가 이게 좀 가장 좀 단단하네요. 실내에서 일반적인 차들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오버헤드 콘솔에 버튼들이 많은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오버헤드 콘솔에, 그러니까 이 오버헤드 콘솔이 면적이 넓기도 하지만, 여기에 버튼이 이제 옵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차들과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이죠. 가장 앞쪽에 있는 거는요, 이제 통상적인 이게 조명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ESC 온오프,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다 일일이 HDC 버튼을 꺼내놨죠. 심지어 헤드램프 그 레벨링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에 그 다이얼로 꺼내놨어요. 보통은 저게 여기에 안 있고
이쪽 뭐 운전대 옆쪽에 있거나 그런데 다 꺼내놨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여기 이제 디퍼런셜 락이고요. 디퍼런셜 락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2초 동안 길게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실행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모드고, 그리고 이건 이제 도각 모드. 그러니까 이걸 다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마이콘으로 하거나 밑에 이제 레버로 처리를 하는데, 이 차는 이 위에 이렇게 물리 버튼을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외부 조명 버튼이 있는데, 이제 요건 파워고요. 키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쪽 계기들 이 주변에도 아까 그 비상등처럼 동일하게 금속 소재로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게 뭔가 이 차 디자인의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쪽에 그 기기, 이 스위치들을 조작을 할 때 이 소리 있잖아요. 소리가 굉장히 좀 감성이 있고 아날로그스럽습니다. 운전대는 차 크기 대비해서 조금 작은 편이고요. 상당히 좀 동그란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소재가 가장 좋은 게 운전대가 아닌가 싶은데, 운전대에 있는 가죽이 푹신한 건 아니지만 마치 그 오래 쓴 것처럼 손때가 좀 많이 묻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죠.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클락션인데, 경적이 이 차가 두 가지예요. 일반적인 경적은 이런 소리고요. 그리고 보행자나 자전거한테 점잖게 알리고 싶을 때는 여기 보면은 이게 있죠, 빨간색. 이렇게 좀 부드러운 경적 소리가 납니다. 이 차의 계기판은 통상적인 의미의 계기판과는 조금 다른 느낌. 그러니까 보통 계기판 있는 자리에 이렇게 조그맣게 액정이 있죠. 저기에 추가되는 정보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자주 보는 속도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니터에 표시가 되고요. 특징적인 장비 중에 하나는 이 사파리 루프인데, 그러니까 이 차가 이거를 사파리 루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동으로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예 떼어낼 수도 있어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차가 높은데 시트 포지션도 보시면은 마운트 자체가 더 높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차가 진짜 전적으로 오프로드를 고려해서 차가 설계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트는 성인 남자에게는 좀 딱 맞는, 그러니까 저 기준으로 보면은 좌우의 폭이 좀 딱 맞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타이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쿠션은 약간 좀 부드러운 편이고, 유럽차라서 당연히 유리가 4개 모두 상하에 원터치가 적용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차는 의외로 2열 유리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는 건 원터치인데 올리는 건 원터치가 아니에요. 이것도 미국 차들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2열의 거주성은 차체 크기 또는 휠베이스 대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에요. 특히 레그룸이. 그러니까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굉장히 충분하지만,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주먹이 하나 반 정도 또는 2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2열의 그 레그룸 자체는 아주 그렇게 좋은 편 아니고요. 1열 시트 대비 2열은 쿠션이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2열 역시도 마운트가 높게 되어 있고요. 다른 것보다 이 차가 2열 도어가 이렇게 아주 넓게 열리는 편이 아니어서 승하차 할 때는 확실히 1열보다 조금 더 불편하긴 하죠. 참고로 시트는 이 좌판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필드마스터라서 대용량 배터리가 없는데, 다른 트림은 여기에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마운트가 높은데, 그래서 통상적인 차들에 비해서 이제 2열 시트 바닥과 여기가 그 고저차가 있어요.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USB 단자 C타입과 A타입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이 차가 실용성을 좀 많이 강조한 차답게, 보통 외관에 보시면은 저기에 이제 발을 걸 수 있는 저 홈이 있는데 이 차에도 있고요. 반면에 1열 시트 양쪽에는 의외로 또 포켓이 없어요. 테일게이트를 보면은 스페어 타이어가 뒤에 달려있는 게 진짜 전통적인 오프로드 같죠. 근데 또 테일게이트는 또 일반적인 차들과 달라요. 분할로 양쪽으로 열리는데, 이게 5대5가 아니고 3대7 정도로 열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을 먼저 열고요. 이렇게 요만큼이 열린 다음에 이 안쪽에 보시면 레버가 있거든요. 이 레버를 젖히면은 이렇게 전체가 다 열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2열 도어는 그 열리는 각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양쪽 미닫이 형식으로 이렇게 활짝 열리니까 저 트렁크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좀 직각직각한 차들이 트렁크 용량 또는 실내 공간을 더 넓게 쓰잖아요.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좌우의 휠하우스도 그렇게 많이 침범이 된 게 아니어서 이 공간을 거의 온전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트레일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230도 들어가죠. 이렇게 2열 시트까지 접으면은 공간을 좀 더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인 SUV에 비해서 이 트렁크 바닥과 2열 시트가 이제 고저차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로 차박을 할 수 있게 또는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있게
액세서리도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실내를 물청소를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트렁크 쪽에 물청소 할 때 저 물이 넘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좀 고저차를 뒀다고 합니다. 예,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프레임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파워트레인은 BMW와 ZF를 사다 쓰죠. 엔진은 BMW, ZF에서 변속기를 갖고 오는데, 그러니까 둘 다 검증된 유닛을 사용을 합니다. 그레나디어는 처음에 국내에 디젤을 먼저 우선적으로 갖고 오려고 했는데 예측 수요가 디젤이 없다 보니까 일단 가솔린만 먼저 들여왔고요. 그리고 디젤은 아예 이제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 그레나디어는 가솔린만 판매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네요. 주행 느낌은 전형적인 그 오프로더의 느낌? 물론 이제 성격이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오프로더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대략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밖에서 보기에는 차가 굉장히 좀 단단해 보이고 또 직선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체도 굉장히 좀 단단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약간 좀 탄력이 있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좀 탄력이 좀 느껴지는 그런 하체여서 생각보다 1열의 승차감이 그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올로드에서. 그래서 지금 이 차가 올터레인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올터레인 타이어 끼고 이 정도니까 만약에 이 차가 또 올터레인 말고 그냥 일반 올 시즌 끼는 건 또 약간 좀 상상이 또는 컨셉이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일반적인 타이어면은 승차감이 이거보단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차가 그 오프로더도 좀 이렇게 성격이 나뉘잖아요. 뭐 단거리 험로 위주, 또 다른 뭐 장거리 이렇게 있는데, 이 차는 장거리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용차로 치면은 장거리에 더 좋은 GT 같은 그런 느낌? 왜냐하면은 이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좀 그랜드 투어링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짧게 험로를 다녀오는 게 아니라 이 차를 타고 모험을 떠나는, 또 장거리로 긴 시간, 약간 좀 그런 느낌이어서 확실히 일반적인 차뿐만 아니라 그 오프로더 중에서도 좀 구분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차들이 방음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이 차 역시도 지금처럼 이렇게 속도가 한 55, 60인 상태에서도 이제 하체 쪽에서 소음이 타이어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오긴 하죠. 근데 이런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그렇게 외부 소음이 큰 편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 차는 이제 뭐 디펜더나 그런 차들처럼 뭐 랭글러도 그렇고 앞유리가 되게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공기 저항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디자인인데, 그래서 뭐 이런 속도에는 상관없는데 한 70, 80만 돼도 확실히 일반적인 SUV보다 이제 풍절음이 좀 더 일찍 들리긴 하죠. 그리고 이제 2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이 차에서 그렇게 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1열 대비해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오프로드를 올라갈 때 2열에 타고 올라갔는데, 2열에 타고 올라갈 때와 그리고 지금 이제 운전할 때와 그 승차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공간이라든가 또는 2열의 승차감 등등을 보면은 이 차는 그 2열에 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 그런 패키징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를 짧게나마 시승을 해봤는데, 이게 요즘의 자동차 업계에서는 잘 보기 힘든 그런 차라서 좀 굉장히 신선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정통 오프로더가 드물기도 하지만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개성이 있는 그런 차라서 뭔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디자인도 그렇고 굉장히 신선하네요. 특히 이네오스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도 좀 되게 독특해서 뭔가 그 약간 그 옛날에 그 람보르기니 페라리와 비슷한 좀 그런 느낌도 있어서, 뭔가 그 이제 백그라운드 스토리까지 알고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차가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외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여러 차가 좀 보이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제 가장 근접한 거는 좀 지바겐과 느낌이 좀 비슷하고요. 여러 가지가 보이긴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한 거는 한 지바겐,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아예 닮은 차가 아예 없을 정도로 이제 개성이 있고요. 이 차가 참 희한한 게, 이런 거 보면은 또 되게 디지털인데 이제 이거 이외의 부분을 보면은 죄다 또 아날로그, 그래서 뭔가 여기만 보면은 뭔가 CD 플레이어나 뭐 카세트 테이프도 있어도 안 이상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국내에서는 3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데 가장 인기가 있는 거는 필드마스터고요. 근데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잘 보면은 필드마스터가 가장 인기가 있을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필드 마스터만 해도 뭐 험로를 다니는데 그냥 차고 넘치지만 또 생각해보면 험로를 잘 안 탄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오프로더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오프로드를 잘 안 가요. 갈 데도 없지만. 그래서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편의상 사양 면에서 좀 더 좋은 이제 필드 마스터가 이제 당연히 이제 고객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 차 가격이 대략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별로 안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기존의 그 랜드로버 고객들 특히 디펜더 고객 중에서 이 그레나디어로 넘어오는 또는 관심을 보이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차 그 브랜드 시작이 랜드로버 디펜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구성을 보면은 디펜더 조금 비슷하잖아요. 근데 또 비슷하지도 않죠. 왜냐면 이제 현행 디펜더는 많이 올로드화 세련돼져서 예전에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그레나디어는 요즘에 볼 수 없는 그런 정통 오프로드의 그런 구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 갖고 그런 면에서 고객층에서 또는 수요에서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로써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